백두야,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백두가 무덤을 앞발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놀라서 백두를 말렸지만 백두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땅을 팠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흙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형! 백두 완전히 미친 것 같아! 민수가 달려와서 백두를 잡으려 했지만 백두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1년 동안 짖지 않던 백두가 크게 짖으며 계속 땅을 팠어요.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민재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백두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반드시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듯이요. 그때 백두의 발톱이 뭔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백두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는 구멍을 들여다보며 낮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있는 거야? 흙 사이로 하얀색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순간 민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유골함 같은데? 아버지의 무덤에서 백두의 미친 행동과 유골함,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또다시 백두의 울음소리가 어둠을 갈랐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민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1년째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백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울부짖었습니다. 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로 마당을 내다봤어요. 달빛 아래 백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윤기나고 풍성했던 인털이 이제는 푸석푸석했어요. 늠름했던 진돗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옆에 누워있던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약사인 아내도 백두 때문에 잠을 설친 지 오래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민재는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백두야. 부르는 소리에도 백두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재 쪽을 바라보며 낮게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요. 민재는 백두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등을 쓰다듬었어요.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구나. 나도 보고 싶어. 그 순간 민재의 목이 메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멀쩡하게 신문을 읽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의사는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심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누군가와 격하게 통화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네. 자네가 뭘 했는지 알고 있어. 그게 마지막으로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백두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 문 앞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백두야. 거긴. 민재가 말렸지만 백두는 계속 문을 긁었어요.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형. 대문 밖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에 동생이 찾아온 건 처음이었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형, 잠깐 얘기 좀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찰관인 동생이 이런 표정을 짓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둘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도 나와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 아버지 돌아가신 거 뭔가 이상해요.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선배한테 들었는데 아버지가 검사 시절에 맡았던 사건이 있대요. 20년 전 여고생 실종 사건인데 민수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사건 용의자가 지금 대기업 회장이에요. 강동식이라고. 강동식? 그 이름은 민재도 알고 있었어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재벌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버지랑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보셨대요. 그리고 민수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강동식 회장이 아버지를 만났다는 목격자가 있어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백두가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슬프게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동물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민수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수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동물을 치료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돌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죽음마저 의심스러워졌어요. 점심시간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두가 걱정됐거든요. 백두야, 여전히 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밥그릇은 그대로였습니다. 민재는 백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좀 먹어. 이러다 정말 죽겠어. 그때 백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을 본 순간 민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백두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빛이 있었거든요. 마치 나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백두가 단순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무언가 중요한 걸 알고 있다는 것을요. 뭘 알고 있는 거니, 백두야? 백두는 다시 서재 쪽을 바라봤어요. 민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재로 향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라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재는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 안경, 펼쳐진 법전, 만년필까지. 백두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책장 한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뭐가 있니? 백두는 계속 책장 아래쪽을 킁킁거렸어요. 민재는 무릎을 꿇고 책장 아래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책장 뒤쪽 벽에 작은 틈이 있었거든요. 손을 넣어 더듬어 보니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낡은 파일철이었습니다. 표지에는 2003년 이은비 실종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열자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해맑았어요.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비겁했다. 순간 민재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여보, 정수가 주머니 기억나? 아버님 간병하셨던 분. 왜? 방금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하시네. 할 말이 있으시다고. 민재는 파일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오시라고 해.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두가 왜 매일 새벽 3시에 울었는지, 왜 서재 앞에 서서 성였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지 모든 답이 이 파일 안에 있을 것 같았어요. 민재는 백두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백두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민재는 거울 앞에서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손이 자꾸 떨려서 매듭이 잘 안 지어졌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서연이 검은 한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도 벌써 붉어져 있었어요. 응, 거의 다 됐어. 민재가 돌아서는 순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왕, 백두였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짖는 소리였습니다. 둘은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백두가 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백두가 꼬리를 흔들어? 서연이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백두가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비틀거리긴 했지만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두야, 너 알고 있는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민재가 물었지만 백두는 그저 차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형, 백두가 밖에 나와 있네? 그러게, 아까부터 이상해. 민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1년 동안 마당 구석에만 있던 백두가 이렇게 활발한 모습을 보이다니요. 백두는 계속 차를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데려가자. 아버지도 백두 보고 싶으실 거야. 그렇게 백두도 함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백두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단단히 결심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산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했습니다. 민재는 운전하면서 계속 백미러로 백두를 봤어요. 산에 가까워질수록 백두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백두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불안한 게 아니라. 민재는 말을 멈췄습니다. 백두의 눈빛이 너무나 결연했거든요. 마치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처럼요. 산소에 도착했을 때 3월의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리자마자 백두가 먼저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한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앞서갔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이 보이자 민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보는 아버지의 무덤. 잔디는 잘 자라 있었고 비석도 깨끗했어요. 아버지, 민재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백두도 무덤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백두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구나. 민수가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가족들은 차례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도 부어드리고 좋아하시던 음식들도 차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백두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백두가 무덤 옆 땅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백두야, 뭐 하는 거야? 민재가 놀라서 백두를 말렸지만 백두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땅을 팠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흙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형, 백두가 완전히 미친 것 같아. 민수가 달려와서 백두를 잡으려 했지만 백두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왕왕왕. 1년 동안 짖지 않던 백두가 크게 짖으며 계속 땅을 팠어요.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민재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백두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반드시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듯이요. 백두야, 제발.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백두는 점점 더 깊이 팠습니다. 이미 30cm는 파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때 백두의 발톱이 뭔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끙. 백두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는 구멍을 들여다보며 낮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있는 거야? 민재가 조심스럽게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흙 사이로 하얀색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순간 민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뭐야? 형? 민수도 다가와서 봤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유골함 같은데.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로 작은 유골함이 묻혀 있었어요. 아버지 무덤 바로 옆에요. 이게
왜 여기에?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두는 계속 낑낑거리며 유골함을 바라봤어요. 마치 드디어 찾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 이거 신고해야 돼. 경찰관인 민수가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그래야겠다. 민재가 전화기를 꺼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시죠? 제가 신고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관들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꺼냈습니다. 함 앞면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이은비, 2003년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제 서재에서 발견한 파일 속 소녀, 바로 그 이은비였어요. 형, 이거 민수도 알아챘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불법 매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관이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백두는 이제 조용해졌어요. 너는 알고 있었구나. 민재가 백두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백두는 민재의 품에서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재는 서재로 향했어요. 어제 발견한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2003년 이은비 실종 사건. 파일을 넘기다가 한 장의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유골 발견. 2004년 3월. 하지만 용의자 강동식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그 밑에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범인이다. 하지만 나는 비겁했다.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 이은비와 그 어머니에게 죄스럽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여보, 정숙 아주머니가 도착했대. 알았어. 민재는 파일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자 정숙은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뭔가를 결심하는 것 같았어요. 저 오늘 산소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갔다 왔어요. 민재가 대답하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발견하셨군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요. 아주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숙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 일어나세요. 민재가 놀라서 정숙을 일으켜 세웠어요. 저 때문에, 다 저 때문이에요. 정숙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는 파일을 정숙 앞에 놓았어요. 이은비, 아주머니, 딸이죠?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남기신 파일이 있었어요. 정숙은 파일을 보며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백두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정숙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백두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찾아줬구나. 백두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들을 때가 왔어요.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버지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든 답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에 대지는 못했어요. 그저 찻잔을
감싸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 온기라도 붙잡고 싶은 것처럼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비는 제 딸이에요.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습니다. 정숙이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요. 한참 후 정숙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20년 전이었어요. 은비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3월 15일.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은비가 학원에서 늦게 끝났다고 전화했어요. 10시쯤 된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혼자 올게요. 엄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민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스문의 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를 받는다고 했죠. 스문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정숙의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어요. 혼자 거리를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은비가 다니던 길, 좋아하던 장소, 친구들 집까지. 하지만 정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3개월 후였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파일에서 봤던 내용이었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경찰은 처음에는 열심히 수사했어요. 목격자도 있었고요. 은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근처에 검은 외제차가 있었다고. 그 차가 강동식의 차였어요. 그 이름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정숙의 눈에 분노가 스쳤어요. 목격자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어요. 차를 잘못 봤다고. 민재는 알 수 있었어요. 돈과 권력이 진실을 덮었다는 것을요. 그때 사건을 맡은 검사가 바로 아버님이었어요. 정숙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밤낮 없이 증거를 찾으려고 애쓰셨죠. 저한테도 희망을 주셨어요.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정숙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달라지셨어요. 피하시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민재는 아버지의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걸. 강동식 집안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동식은 지금도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으니까요.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어요. 아니, 묻혔다고 해야 맞겠죠.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딸은 죽었는데 범인은 떳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백두가 정숙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따뜻한 체온을 나누려는 것처럼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저는 간병인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텼죠. 그런데 정숙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작년에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민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말기 암이라고 하셨어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리고는 정숙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뭐라고요? 민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평생 꼿꼿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정숙은 그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님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어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리셨을 테니까요.
민재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셨어요. 자신의 간병인이 되어 달라고. 그리고 정숙이 심호흡을 했어요. 모든 진실을 밝힐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증거를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경찰관인 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 하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대신 돌아가신 후에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지게 하겠다고. 민재는 서재에서 발견한 파일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곁에서 6개월을 보냈어요. 그 시간 동안 아버님은 정말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가끔 은비 얘기를 하셨어요.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다고. 그런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민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자신이 죽으면 은비를 곁에 묻어달라고. 평생 지켜주지 못한 죄값이라도 치르고 싶다고. 그래서 정숙이 은비를 아버지 무덤 옆에 묻은 거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날 새벽까지 괜찮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민재는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정말 자연사였을까? 혹시 그날 밤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화가 왔었어요. 새벽 2시쯤에요. 누구한테서요?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받으셨는데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셨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민재는 그날 밤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더는 못 참겠네. 자네가 뭘 했는지 알고 있어. 그게 강동식과의 통화였을까요? 그리고 아버님이 뭔가를 급하게 쓰시는 걸 봤어요. 서재에서요. 뭘 쓰셨는지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백두가 계속 곁에 있었어요. 마치 지키는 것처럼요. 그때 백두가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도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민재는 서재로 갔습니다. 백두도 따라왔어요. 서재에 들어서자 백두가 또다시 책장 아래쪽으로 갔어요. 어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민재는 손전등을 켜고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때 작은 틈 사이로 뭔가가 더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USB였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거실로 돌아오자 모두가 민재를 바라봤어요. 이걸 발견했어요. 민재가 USB를 보여주자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아버님이 그날 밤에 들고 계셨던 거예요. 민수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USB를 꽂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날짜는 2003년 4월. 민재가 클릭하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검사님, 이 일은 없던 일로 해주세요. 충분히 보상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동식 목소리였어요. 이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선생, 이건 살인사건입니다. 덮을 수 없어요. 그 애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저는 정당방위로 목을 졸라 죽입니까? 민재는 숨을 멈췄어요. 명백한 자백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협박, 회유, 그리고 결국 검사님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수의대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 순간 민재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자신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굴복한 이유가 정숙이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은 가족을 지키려고 하셨어요.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USB에는 더 많은 파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증거물, 목격자, 진술서까지. 20년 동안 아버지가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진실이었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숙이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깊이 인사했어요. 이제 은비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두가 정숙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민재는 백두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걸 백두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떠난 후 1년 동안 비밀을 지키며 기다렸던 거예요. 누군가 찾아주기를.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민재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USB 속녹음 파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백두가 침대 옆에 와서 민재의 손을 핥았어요. 너도 못 잤구나. 민재가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민재의 머릿속에 번쩍 뭔가가 스쳤어요. 백두가 1년 동안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 매일 새벽 3시에 울던 것. 서재 문 앞에서 서성이던 것. 그리고 특정 장소만 계속 바라보던 것. 백두야, 너 혹시 더 알고 있는 거 있니? 백두가 꼬리를 살짝 흔들더니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재도 따라 일어났어요. 백두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책장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책상 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 백두는 책상 아래를 킁킁거렸어요. 민재는 무릎을 꿇고 책상 아래를 살펴봤습니다. 언뜻 보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백두는 계속 한 지점을 긁었습니다. 손전등으로 자세히 비춰보니 바닥에 작은 홈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눌러보니 딸깍 소리와 함께 작은 서랍이 열렸습니다. 비밀 서랍이었어?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서랍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작은 유리병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봤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오늘도 강동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제 그만하라고. 20년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다. 은비와 정숙 씨에게 진실을 돌려줘야 한다. 민재는 계속 읽었어요. 3월 12일. 이상한 느낌이 든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강동식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 백두가 요즘 더 예민해진 것도 그 때문인가. 그 다음 장이 마지막이었어요. 3월 13일. 오늘 밤 강동식이 온다고 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내일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민재야,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 백두야, 내가 이 모든 걸 지켜봐 줘서 고맙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월 14일.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유리병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하얀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민재는 수의사로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독약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형,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재가 서둘러 나가보니 민수의 표정이 창백했어요. 큰일 났어. 강동식이 알았어. 뭘?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방금 경찰서에 압력이 들어왔어. 수사하지 말라고. 민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형, 조심해. 협박 전화도 왔어.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으라고. 그 말에 민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처럼. 그건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것 좀 봐. 민재는 일기장과 유리병을 보여줬어요. 민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살해당한 거야.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때 민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민재 수의사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 누구시죠? 저는 강동식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슨 일로요?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 좋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1시간 후 회장님 사무실로 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어요. 형, 가면 안 돼. 위험해. 민수가 말렸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가야 해. 그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해. 백두가 민재의 다리를 물었어요. 가지 말라는 듯이. 괜찮아, 백두야. 금방 올게. 1시간 후 민재는 강동식의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50층짜리 거대한 빌딩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정장 입은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최민재 씨죠?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는 무음으로 올라갔어요. 50층 최고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강동식이었습니다. 어서 오게. 60대 중반의 강동식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민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강동식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자네 아버지처럼 똑똑한 사람이군. 그래서 더 안타깝네. 무슨 말씀이신지 연기할 필요 없어. 자네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네. 강동식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 USB 말이야. 자네 아버지가 남긴 거.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년 전 일은 불행한 사고였어. 모두가 잊고 지낸 일이야. 왜 이제 와서 들춰내려 하나? 불행한 사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비라는 아이를 죽인 게 사고입니까? 강동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심해. 증명되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말게.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자백한. 그게 법정에서 증거가 될 것 같나? 20년 전 불법 녹음을? 강동식이 비웃었어요. 게다가 자네 아버지도 공범이야. 증거를 은폐한 검사. 그걸 밝히면 자네 가족도 끝이야. 민재의 가슴에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그 말에 강동식의 눈이 번뜩였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아버지가 자연사한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민재는 유리병 사진을 꺼냈어요. 이 독약 당신이 준 거죠? 강동식이 일어섰어요. 거대한 체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증거는 찾을 겁니다. 반드시. 허허. 자네 아버지보다 용감하군. 강동식이 창가로 걸어갔어요. 좋아. 거래를 하지. 그 USB와 모든 자료를 넘겨. 그럼
자네의 가족은 안전할 거야. 거절합니다. 그래? 그럼 자네도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될 거야.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자네 아내가 약사라고 했나? 예쁜 사람이던데. 그리고 동생은 경찰? 다들 조심해야 할 거야. 민재의 주먹에 핏줄이 섰어요. 그때 민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형, 백두가 또 뭔가를 찾았어. 빨리 와. 강동식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 개 아직도 살아있나? 그 말에 민재는 소름이 돋았어요. 강동식이 백두를 알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민재가 돌아서려는 순간 강동식이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자네 아버지처럼. 민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강동식의 위협, 그리고 백두를 알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민수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이것 봐. 민수가 보여준 건 작은 캠코더였습니다. 백두가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찾아냈어. 민재가 캠코더를 켰어요. 화면이 켜지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는 2024년 3월 13일 밤 11시.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어요. 민재야, 민수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겠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두 형제는 숨을 멈췄어요. 오늘 밤 강동식이 올 거다. 아마 날 해치러 올 거야. 하지만 난 준비했다. 이 캠코더에 모든 걸 기록할 거다. 그리고 현관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카메라를 숨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책상 위, 책들 사이에. 그리고 강동식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마지막 기회다. 모든 자료를 내놔. 안 됩니다. 그럼 자네도 은비처럼 되는 수밖에. 그 순간 강동식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심장마비로 보이게 하는 약이야. 고통 없이 갈 수 있어. 아버지가 뒤로 물러섰어요. 20년 동안 잘 살았잖아. 이제 그만해. 화면에서 신랑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쿵,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그 후로는 검은 화면만 남았습니다. 민재와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명백한 살인의 증거였습니다. 형, 이걸로 이제 끝낼 수 있어. 민재가 캠코더를 꼭 쥐었어요. 백두가 다가와 민재의 손을 핥았습니다. 1년 동안 백두는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올 때까지 지켜왔던 거예요. 고마워, 백두야. 민재는 백두를 꼭 안았어요. 캠코더를 든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이걸 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가자.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 강동식은 이미 경찰에도 손을 뻗쳤어. 일반 경찰서로는 안 돼. 그럼? 검찰청으로 바로 가야 해. 특수부 검사한테. 그날 밤 형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백두도 함께였어요. 마치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듯이요. 특수부 김현준 검사는 젊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김 검사가 일어섰어요. 20년 전 사건 파일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폐지됐으니까요. 민재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강동식의 집에 검찰과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강동식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벌 회장 강동식 20년 전 여고생 살인 및 전직검사 살해 혐의로 체포. 진돗개가 밝혀낸 진실. 1년간 증거 지켜. 민재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이제야 끝났어요. 백두가 민재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일주일 후 은비의 공식적인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작은 장례식장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은비의 고등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언론에서 소식을 듣고 온 시민들까지. 정숙은 검은 한복을 입고 영정 앞에 서 있었어요. 은비야, 엄마가 늦었구나.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민재 가족도 모두 참석했어요. 은비야, 이제 할아버지 곁에서 편히 쉬어. 민재가 영정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백두도 함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개가 들어오는 건 이례적이었지만 모두가 이해했어요. 백두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테니까요. 백두는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요. 장례가 끝난 후 은비는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안장됐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비석과 함께요. 강동식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캠코더 영상은 결정적 증거였고 20년 전 USB 녹음 파일도 정황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피고인 강동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에는 흐느낌이 터져 나왔어요. 정숙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민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후배 검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선배님은 비록 그때는 굴복했지만 끝까지 증거를 지키셨습니다. 진정한 검사였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검사로요. 그리고 민재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백두와 함께 사건을 해결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특별한 의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개가 이상해요. 자꾸 집 안 어딘가를 파려고 해요. 저희 고양이가 갑자기 특정 사람만 보면 숨어요. 민재는 깨달았어요. 동물들은 인간이 모르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아주머니, 저희랑 함께 사세요. 진짜 가족처럼요.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정숙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근처에 살게 됐어요. 매일 들러 백두와 산책하고 주말엔 함께 식사했습니다. 백두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예전의 건강하고 활발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후 봄, 다시 성묘의 계절이 왔어요. 이번엔 정말 온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산소는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아버지 무덤 옆에 은비의 무덤이 나란히 있었고 주변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은비야, 우리 왔어요. 정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은비도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백두가 하늘을 보고 짧게 짖었습니다. 왕, 성묘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민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백두야, 또 내 도움이 필요한가 봐. 백두는 신나서 펄쩍 뛰었어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두 무덤이 평화롭게 나란히 있었어요. 햇살이 비석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생각했어요. 정의는 때로 늦게 올 수 있지만 반드시 온다고. 그리고 진실은 어떤 형태로든 드러난다고.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희망의 계절이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이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